광 저장 장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 사이즈를 이게 뭐냐면은 광소 및 끝단과 이렇게 그 반도체로 보통 구리라고 될 텐데요. 반도체 끝단은 지금 현재 마이크로드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 공정이 좀 발전하면 그 이하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만들고 돌돌 말아갖고 필름 형식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나 광고판으로 만들거나 할 수 있다고. 이걸 이제 지금 모아가지고 발광 다이오드 안에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발광 다이오드는 좀 더 작은 램프를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넣어서 색깔도 틀리게 해서 전기량도 강중량으로 넣어주고. 이것은 뭐 이게 뭐냐면 방막 트랜지스터도 그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넣고 여기서 언오프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밝기 전체를 쓸 수도 있고 하나를 쓸 수도 있고. 전기량도 강중량도 색깔도 넣어줄 수 있고. 그래서 PM 반도체나 방막 트랜지스터를 전극을 여러 개를 하시면 제 기술인데 모든 반도체에 있어서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그 안에서 여러 개가 하나가 됩니다. CPU나 GPU나 DRAM이나 HBM이나 또는 HDD 저장 장치도 SSD 이와 같은 개념을 갖고요. 플로팅 게이트도 그렇고 SRAM도 그렇고요. 반도체 차량 반도체 전 종류에 상관없이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옆으로 나눠줄 수도 있어요. 하나의 용량을 정보가 들어오면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통신칩 같은 데서 플로팅 게이트에서도요. 그래서 1년분 암호조 설정을 해서 나눠줘서 처리를 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신호를 짧게 주느냐, 몇 초 분량, 보통 1초에 16억 번 이렇게 반짝반짝 거릴 수도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암량하시면 어디 가시면 식사했습니까? 이렇게 단어로도 할 수 있고 A, B, C, D, 영어 단어로도 할 수 있고 문장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다다다 이렇게 그렇게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짧게 한번 주느냐, 길게 주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목소리 주파수 파형을 분별해서 80억 인구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분석을 하면 숫자가 나올 텐데요. 각각 틀리게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의 소리도 각각 틀리게 지문을 따라서 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숫자로 표시해 가지고 진법수로 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진 방식으로 숫자를 차라리 놓고 찰칵지가 만분의 1로 축소해서 전송하고 저장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정 이 주파수의 숫자조차도 목소리의 주파수조차도 어느 그 번호를 매겨갖고 진법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01은 이게 몇 번째 이게 해당한다 7600 뭐 이렇게 해갖고도 이렇게 진법서로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끌려다가 3분이 넘어버렸네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것도 광 사이즈를 따라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10단계라도 1, 10, 0, 1, 10대 100단 1000 이렇게 해서 진법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반도체 회로에 구리를 전기선, 통신선, 강소밀선에 하거나 모터나 발전기 같은데 이렇게 해르거나 전자석, 스펙선 같은 이런 것을 구리선이라 그러면 해주는 이렇게 감아놓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두툼하게 만드는 이 부분이 카펫에다가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되는 부분이 코팅 구조를 줘갖고 피복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플로팅 게이트로 전기가 좀 더 많이 저장되는 거로 플로팅 게이트로 해서 4개, 8개씩 몇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법수로 저장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수천만 개, 수십 쪽의 가로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 구조를 가지거나 향후 이게 DRAM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DRAM을 대체하거나 광 저장 장치로 해가지고 그것이 DRAM이나 HBM, SRAM을 대체를 하거나 GPU를 대체할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그걸로 이제 해갖고 광 저장 장치로 해갖고 SSD라든 정기적인 방식 이런 것과 결합해갖고도 속도를 빨리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광 저장 장치로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거를 여기서 그 사이즈를 이게 크기를 사이즈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1, 10, 100, 1000만 이렇게 해서 진법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 사이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반도체 광섬유 끝단과 반도체 회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기술이 가능합니다.
이게 방막 트랜지스터다. 방막 트랜지스터 아니면 현재 LED 전등이다. 그러면 이렇게 광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LED 전구등에 따르면 그래야지 융합빛이 이렇게 일어나서 쓸 수 있거나 큰 걸 쓸 수도 있고 중간 거 작은 걸 쓸 수도 이런 개념은 조명에 있어서 어디에든 쓸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큰 걸 켤 수도 있고 작은 걸 켤 수도 있고 중간 거를 켤 수도 있고 그래서 전기의 밝기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것이 쭈루루 숫자가 많으면 그것만 딱 큰 걸 라인만 중간 라인만 작은 이런 식으로 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40개다. 발광 다이도 40개도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해서 작은 놈을 40개 놨다고 합시다. 색깔을 다 칠하고 그러면 또 20개만 전기 주되 10개만 주네 이렇게 40개 전체로 밝기를 틀리게 만드는 기술을 들어갑니다. 형광등도 전기의 강중력을 따라서 형광등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을 뭐 전기 구리선이다 그러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서 전기를 언오프식으로 해서 줄 수도 있고 전기선이 5개다. 전기선이 5개다 그러면 배터리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배터리 방식이 아닌 전기선 방식이 있어요. 전기 구리선이 한 개만 연결시킨 2개 연결, 3개씩 4개, 5개 연결시킨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 발광 다이오드 네온사인 이렇게 그다음에 반도체 뭐죠? 광소매 끝단과 반도체 회로로 제가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필름 방식의 롤식으로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망치는 광고판으로 만들거나 하시는데 현재 마이크로 단위로 가능한데요. 제조 공정이 좀 이렇게 발전하면 그 이하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D램을 대체한다는 것이죠. 대체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다음에 뭐죠 저기 이게 네온사인의 뚜껑을 열어서 유리 뚜껑이든 아니면 플라스틱 등이 다른 것도 해도 돼요. 아크릴도 되고 다른 것도 되는데 뿌옇게 칠하면 네온사인이거든. 색깔을 칠할 수 있고 안에다가 크리스마스 전구 방식, 발광 다이오드 안에도 작은 램프가 여러 개 들어가거나 광소미 끝단이 여러 개 들어가 색깔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언어프를 쓸 수 있고요. 전기량도 강중량으로 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네온사인을 만들거나 전구를 사람 모양 전구, 기차 모양 전구, 동물 모양 다양한 종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카페 창문 같은 데도 딱 배치해가지고 그걸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전자종이가 사실상 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이걸로 이제 색깔을 넣어갖고 이게 사실 모든 화면은 다 색깔 정보거든요. 픽셀을 방소미 끝단에다 색깔을 넣어주든지 그래서 방소미 끝단을 가지고도 방막 트랜지스터를 대체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좀 막 거기다가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렇게 나가지고 언어부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키느냐에 따라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이렇게 줘가지고 명암을 만들려는 건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방막 트랜지스터 안에다가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것을 키느냐에 따라 여러 개가 하나가 된다는 PM 반도체도 이 개념이 들어가는데 전극도 여러 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반도체에 전극이 여러 개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요.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걸 키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거나 어느 구조, 전기량을 따라서 강중력으로 줘갖고 또 틀린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레이더 소자다 그러면 전기량을 강중력으로 주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서 팀별로 묶어서 이렇게 전파를 쏘는 이런 기술을 쓰는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마이크로 해보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서는 강한 용압열이라는데 보다 멀리 가고 신호도 뚜렷이 통신 구조로 갈 때는 그렇게 하고 전자전 할 때는 레이더 같은 목통할 때 강한 용압열을 발생해서 미사일 같은 데도 이렇게 해서 기판 태우는 구조로 가져갑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 기타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토네이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불 속에 조사를 상중하로 해주면 전기 분해법, 수소 분해법, 수소 산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군사무기로 사용했을 때 조사를 해서 밑을 병사들을 태워버리는 구조를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음파, 기타 다른 전파를 섞어 쏴서 태워버립니다. 고막도 피를 흘리고 이렇게 그렇게 태워질 눈도 태워버리고 고통 속에서 막 충격 무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경찰관이 갖고 다니는 시가전에서 건물에서 열화상 카메라 갖고 다니면 그쪽으로 전파를 쏴서 충격 무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은 레이저 파뿐만 아니라 모든 파형에서 가는데요.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성통신에서도. 그럼 이거는 우주에뿐만 아니라 지상에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서로 환자 의지하듯이 인력 현상 일어나서 멀리 가는. 그래서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도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저펌 아니라 다른 것도 부산대 광맥과대로 김상석 교수님이 하시던데요. 서로 자율주행 차량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쏘고 송신 수신을 하시. 이건 제 방식이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님 되겠습니다. 드론 조종할 때도 이걸 쓸 수도 있고 그래요. 네네. 아니면 워키토키 같은데 이거 이전파로 써가지고 이게 송수신 거리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가능하겠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네.